엄마, 또 그 얘기야?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마. 아, 알았다고. 나도 바쁘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이 서럽고 답답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대로 그냥 참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부모로서 존엄을 지킬 것이냐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님이 그래도 참아야지 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자녀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부모를 만만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까요? 어떤 말 한마디가 부모의 위엄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만 툭 벗고 인사도 없이 거실을 지나갑니다. 엄마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하지만 아들은 잠깐 엄마를 쳐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대충 그냥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켠 채 이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대화할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날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을 건넸을 때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니? 그러자 딸은 갑자기 수저를 탁 내려놓고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엄마, 제발 좀 신경 좀 끄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는 그저 걱정돼서 물어본 것뿐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걸까? 자식이 무심한 태도로 대할 때 참고 넘어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죠. 부모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자식이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존중받고 어떤 부모가 무시당할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준입니다. 존중받는 부모는 자식에게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부모 스스로도 그 기준을 지킵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맞추려 하고 자식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려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한마디와 함께 부모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하지만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는 너를 존중해. 하지만 너도 나를 존중해야 해.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무례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부모 역시 자식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짜증 섞인 말투로 엄마,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해 보세요.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상처받아.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차분하게 말하면 부모도 그 태도를 따라 배우게 되고 결국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식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녀가 사회에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아이는 사회에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허용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회에서도 무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를 더욱 존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 부모가 화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때로는 이해하려고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나가면 자식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존중의 원칙을 지키되 항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좋은 본보기가 되기.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부모도 먼저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듣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자녀와의 대화 방식 개선하기. 무조건 훈계하거나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엄마에게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니? 라고 물으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모가 자존감을 지키고 권위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자식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식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보호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양육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요?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은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은 단순한 사춘기의 반항적 행동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랑이 과연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부모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지에 따라 자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태도는 부모를 향한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지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식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사랑이 부족하거나 희생이 너무 커지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주는 사랑을 받는 만큼 그 사랑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만큼 너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의 대가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의 태도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자극을 주지 말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일 때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할 때 부모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차분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자식에게 이게 내 감정이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자식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예시로 이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너가 그렇게 말하면 속상해.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감정도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지기를 바래. 이 말을 통해 부모는 자식에게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면서도 책임감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감정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실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정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가 이번 주말에 내일 할 일을 정하고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길 바래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식에게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자식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나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말해보세요. 결국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 돕는 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랑만으로 자식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책임감을 가르침으로써 부모는 자식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만을 주고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존중하고 그 사랑에 걸맞은 책임을 지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침묵의 힘을 활용하세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손한 말을 할 때 부모가 화를 내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무례한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심한 말을 할 때 부모는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자식의 무례한 행동은 그만큼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식에게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부모의 위엄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 자식은 그 반응을 부모의 약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마다 부모가 쉽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반응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무례한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계속 표현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힘은 말보다 강하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거나 잠시 조용히 있는 것은 자식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부모가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자식의 행동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침묵은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지만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거나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는 단순히 말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시 침묵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떠나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침착하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면 자식은 그 상황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모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침묵을 지키면 자식은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보통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갑자기 침묵을 지키고 자리를 떠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식은 그 침묵에서 부모의 강한 메시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혹은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단호하게 변했구나라는 깨달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식은 다음번에 말을 조심하게 되고 부모에게 더 이상 무례한 말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이지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을 요구할 때 그것은 단지 나를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며 자식에게 그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을 통해 부모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자식에게 큰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거나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는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침묵을 지키며 자식에게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묵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침묵을 지키고 자리를 떠나면 자식은 그 순간 부모의 감정과 그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은 자신이 부모에게 무례한 말을 했음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자식에게 부모는 내게 무조건적으로 말로 대하지 않는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부모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자식은 그 침묵 속에서 부모의 강한 의지와 존엄성을 느끼며 점차 그 태도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오갔을 때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자식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결국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식을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보다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와 자식은 평생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존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